언니가 해보라고 해서 해보는 책 읽기. 읽을 책은 모든 삶은 흐른다. 너무 재미있게 읽은 책이어서, 그리고 뭔가 마음에 많이 채워지는 책이어서 언니 또 읽는 책이지만 읽어봅니다. 읽을 부분은 밀물과 썰물, 올라가면 내려갈 때도 있는 법. 바다와 달리 대양은 뒤로 물러나지도 밀려오지도 않는다. 대양에는 밀물과 썰물이 없다. 반면에 바다에는 낮과 밤에 각각 2번의 밀물과 썰물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바다는 썰물 현상으로 뒤로 물러날 때 어디로 향할까? 밀물 현상으로 앞으로 밀려올 때 어디에서 어디로 힘차게 향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다. 밀물과 썰물은 해양학과 천문학이 뒤섞인 복잡한 현상이다. 땅과 하늘, 천체와 조수가 서로 끌어당기는 놀이를 할 때 이 현상이 생긴다. 그저 원래 그렇게 타고나서 자기 혼자 물러나고 밀려오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물러나고 밀려오려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 한다. 달은 지구와 바다를 끌어당긴다. 중력과 천체의 힘이 작용해 생기는 현상이 밀물과 썰물이다. 자연현상이지만 밀물과 썰물은 마치 대양이 원래 태어난 높은 하늘로 돌아가는 것처럼 대단하게 보인다. 그렇게 만난 대양과 하늘은 서로 포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파도가 달 가까이 가면 조수가 높아진다. 반대로 파도가 달이 끌어당기는 힘에 이끌리지 않으면 조수는 낮아진다. 매일 똑같아 보이지만 밀물과 썰물의 양도 생김새도 아주 다르다. 태양도 대양의 움직임을 조정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구가 자신만의 왈츠를 추기 시작한다. 바로 지구만의 뚝심 있는 일상, 바로 자전운동이다. 지구는 자전운동을 하면서 대양의 밀물과 썰물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물, 땅, 공기, 불 등이 이루어지는 이 끝없는 대화에 빠질 수 없는 녀석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바람이다.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와 다르게 물성을 가진 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놈이다. 바람은 언제 어디서나 끼어든다. 대양은 밀물과 썰물 사이에서 자신만의 시간과 리듬을 가진다. 파도가 저 멀리 물러나는 걸 보고 있으면 왠지 이 파도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안심하다가 예상보다 더 깊게 파도가 밀려오는 걸 보면 놀랍다. 물러날 때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밀물과 썰물이 계속해서 벌이는 놀이다. 우리 삶에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바다와는 다른 리듬으로 살아간다. 한번 삐끗하면 쉽게 돌이킬 수 없는 리듬이다.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파도가 전하는 진실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힘, 회복할 에너지를 찾을 수 있다는 진실이다. 회복은 우리가 가진 것을 전부 비울 수 있는 능력이다. 왠지 어려워 보여도 그래야 한다. 파도처럼 인생에도 게으름과 새로운 탄생, 상실과 풍요, 회의와 확신이 나름의 속도로 온다. 프랑스의 오트코르스 주에 있는 바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파도를 모른다. 살다 보면 받기도 하고 거부도 당하며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가끔은 회복이 되기도 한다.
삶이란 항상 불안하고 고난과 역경을 피하지 못하면 괴롭다. 하지만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거다. 물러나고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인생의 시간을 미리 알고 싶을 때도 있다. 미리 안다면 덜 고통받을 거라 자부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풍요로운 시기와 궁핍한 시기가 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 방법은 하나 간단하다. 파도와 같은 삶을 바란다면 파도처럼 살아가면 그뿐이다. 파도는 물러나고 밀려오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 산다는 건 그냥 그런 거니까. 파도처럼 살고자 한다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을 객관적인 눈으로 보자. 지금 이것이 흐르는 물인지, 고인물인지, 밀물인지, 썰물인지 미리 알 필요는 없다. 그저 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바다는 파도가 오지 않도록 억지로 막거나 무리하지 않는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냥 다가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수많은 연주자는 실제로 교향곡을 작곡한 적이 없어도 자기만의 곡으로 연주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파도의 주인이 아니면 어떤가? 파도를 지배하는 주인은 아니어도 당당히 항해할 수 있다.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있듯 인생에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다. 그 움직임을 거스르기보다는 곁에서 함께 움직이는 편이 낫다. 노련한 바닷사람처럼 바람의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바람을 역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다는 우리에게 또 다른 경험을 안겨준다. 바다는 우리에게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는 일을 멈추고 자신의 숨소리를 들어보라고 한다. 물결의 흐름으로 표현되는 바다의 숨소리는 마치 바다의 시계처럼 보인다. 그저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알리는 바다의 시계 말이다. 그것으로 바다는 우리에게 영원함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러니 고난과 역경이 와도 지치지 말고 계속 너울거리는 물결에 몸을 맡기라고 조언한다. 그러면 영원함의 리듬을 느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바다의 시간은 시간표와 계획표에서처럼 빡빡하게 쪼개지는 시간은 아니다. 그저 계속해서 다시 시작되는 시간이다. 잠시 그대로 더 있어보자. 여유 있는 물결처럼 숨을 고르자. 지금 이 시간 오후 4시 15분이 영원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면 서서히 느껴지는 또 다른 감각을 알아차릴 수 있다. 바로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감각이다. 바다의 물결이 일렁이는 리듬, 그리고 바다의 아름다움 앞에서 느껴지는 가슴 뛰는 흥분이다. 가슴을 부풀려 차분하면서도 쉽게 숨을 들이쉬자.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긴장이 풀리고 답답했던 기분이 가라앉는다. 인생이 풍요롭고 충만하다는 느낌에 마음이 부자가 된 듯하고 두 팔을 벌려 세상을 껴안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바다는 가슴을 채우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편안한 호흡과 같다. 그 호흡을 가만히 따라가면 갑자기 몸이 수평으로 길게 뻗어 붕 뜬 것 같았다가 곧 수직으로 봉긋하게 솟는 느낌이 든다. 마치 교회의 높은 천장, 소프라노의 아리아, 서프라이즈 감동으로 느끼는 기분처럼 말이다. 동시에 우리의 근심과 욕심도 점점 아래로 내려와 땅에 닿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때 바다는 우리에게 더 높게, 더 넓게 보라고 얘기한다. 그렇다고 해서 대책 없이 허황된 크고 강한 것만 추구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섬세한 감정을 기르라는 뜻이다. 우리의 마음 어딘가는 원대한 것을 목표로 삼는다. 바다가 지닌 풍요로움에 감동하며 바다와 함께 숨쉬는 법을 배우면서 이룰 수 있는 목표다. 무인도. 진정한 고독이란 무엇인가? 여기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에서 자란 영국인 청년이 있다. 요크셔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이 청년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반항심에 어느 상선에 무작정 올라탄다. 낭만을 알고 기분 파인 그의 이름은 로빈슨이다. 오직 바다의 법칙만 존재하는 곳에서 로빈슨은 자유를 느낀다. 로빈슨은 브라질에서 농장 일을 하며 살아가다 얼마 되지 않아 아프리카로 향하는 배에 다시 올라탄다. 그런데 이번에는 배가 엔틸리스 제도의 망망대해에서 난파하고 만다. 맨몸으로 혼자 살아남은 로빈슨은 무인도에서 28년하고도 2개월 19일을 살게 된다. 로빈슨은 그 무인도를 절망의 섬이라 부른다. 데니얼 디포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다. 작가가 알렉산더 셀커그라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지은 이 소설은 완전한 허구는 아니다. 5개의 항구라는 뜻을 가진 생크포르호에 탄 수석 선원 알렉산더 셀커그는 반항적인 인물이었다. 배가 좌초되자 그는 현무암으로 둘러싸인 섬에 내렸다. 칠레 해변 쪽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으며 현재는 로빈슨 크루소의 섬이라고 불리는 섬 마스아티에라였다. 알렉산더 셀커크는 이 섬에서 4년 이상을 살게 되었다. 수중에 있는 생존 도구로는 총알, 탄약, 부싯돌, 담배, 자그도끼, 칼, 주전자, 측정도구, 성경, 찬송가, 악보집이 전부였다. 만일 21세기에서 난파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최소 생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스마트폰, 전자레인지, 아이패드, 로그인된 넷플릭스 정도일까? 셀커크는 이 시간이 지나자 모국어를 완전히 잊게 되었다. 단어의 의미까지 모두 잊어버리고 만 것이다. 절망적이어도 삶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뜻밖에도 셀커크의 생명을 구한 것은 염소들이었다. 그는 염소들에게서 고기, 옷, 기름을 얻었고 새끼 염소들과 함께 춤까지 추었다. 마치 동화의 한 장면처럼 셀커크가 길들인 들고양이들이 그 공연의 관객이 되었다. 이후 셀커크가 문명세계로 돌아왔을 때 그는 무인도 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했다. 디포의 소설은 1719년 런던에서 출간되었다. 작가 디포의 이름은 나오지 않은 채 소설이 먼저 발표되었는데 출간되자마자 이 소설의 인기는 대단했다. 이 가공의 무인도 생활 이야기를 사려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탄생했다. 소설 속 주인공 로빈슨은 신화가 되었다. 사람들은 소설을 보고 무인도 생활에 대해 저마다 로망을 가졌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인도 생활은 낭만적이지 않다. 섬에 홀로 남아 여유롭게 몽상을 하며 아름다운 별을 보다 잠들고 열대과일을 먹으며 사는 모습을 생각하면 안 된다. 마스아티에라 섬을 리조트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실은 들리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다. 로빈슨은 바다에 있는 것도 육지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직접 기르고 지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빈슨이 해야 할 일은 잃어버린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그가 잃은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언어를 잃고 뜻을 잊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라, 사회, 문화를 잃었다. 그리고 깨어있는 매 시간 노동을 해야 했고 비어있는 것을 채우는 게 하루하루의 중요한 일과였다. 비어있다는 것은 야생과 동의어다. 그래서 로빈슨은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성경을 읽었다. 로빈슨에게는 신조가 있었다. 신은 오직 한 분이다. 사유재산은 노동과 땀의 결과물이라 성스럽다. 자연은 개발의 대상이다. 게으름과 말초적인 쾌락에 몸을 맡기지 않는다 등등. 하지만 우리는 로빈슨의 모험 이야기를 보며 완전히 다른 것을 상상한다. 되찾은 에덴 동산 같은 무인도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꿈꾸는 것이다. 구속이나 의무도 없이 바다와 하늘, 소금과 모래를 벗삼아 사는 지극히 여유로운 생활이다. 야생의 자연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관광이 자연을 빼앗아간 지금 낙원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현재의 우리는 남들이 가는 관광지나 장소에 가고 모두 똑같은 곳을 여행한다. 지구는 거대한 놀이공원, 파괴적인 관광산업의 먹잇감이 되었다. 더 이상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 곳은 없다. 자연 풍경은 모두 획일화되고 오염되었다. 새로운 로빈슨이 있다면 아마도 환경운동가가 되거나 미니멀리스트가 되거나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소설은 미국 드라마 로스트 속 무인도 생활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은 무인도에서도 자신만의 운명을 개척하면서 유쾌하고 도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반면 디포의 소설 속 주인공은 무인도에 정착한 후 죽어라고 일만 한다. 마치 현재의 우리 모습을 비추는 슬픈 자화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로빈슨의 이야기에서 무인도에 있고 싶은 욕망, 일에 시달리지 않고 혼자서 여유롭게 사는 삶을 꿈꾼다. 해야 할 일, 정리하고 체크해야 할 일, 꼭 가봐야 할 곳 등이 널린 바쁜 삶에서 벗어나 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로빈슨 크루소가 되고 싶은 것이다. 유명한 관광지와 풍경, 레스토랑과 축제라는 구성으로 획일화된 관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꿈꾸는 것이다. 왜 늘 바쁘게 움직여야 할까? 왜 쉬지 않고 악착같이 소비하며 매번 흥분과 열정을 느껴야 할까? 우리는 로빈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아한 여유로움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자연주의자 피터 매티슨처럼 말이다. 매티슨은 1973년에 티베트와 국경을 마주한 네팔로 탐사를 떠났다. 극한 환경에서 군림하는 전설적인 맹수인 눈의 표범을 관찰하기 위한 여정이었다. 탐사를 마치고 돌아온 매티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의 표범을 실제로 봤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매티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래서 더 멋지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을 쫓아다니지만 말고 아름다움을 통해 예상치 못한 감동을 느낄 수 있게 감각을 갈고 닦아야 한다. 세상을 끝없는 말초적인 자극과 흥분으로 채우지 말자.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끝없는 분주함으로 채우지 말자. 혼자 있는 시간 자체를 소중히 하고 고독이 찾아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진정한 고독을 즐기려면 계속 무엇인가를 하면서 휴식 시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분명 쉽지 않다는 걸 안다. 우리는 이미 바빠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마치 무언가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을 끝없이 증명해야 하는 세상을 사는 것 같다. 하지만 삶에서 진정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그런 게 아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애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어디서든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것이 진정한 나르시시즘이다. 비어있는 것이 두려운가?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불안한가? 완벽한 로빈슨의 모습은 디포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하면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다. 침묵의 위대함, 여유로움의 위험을 실험해보는 야심 있는 로빈슨이다. 그리고 진정한 자신과 함께한다면 그곳은 진짜 무인도일지라도 무인도가 아닐 것이다. 바다는 우리에게 자유를 미루지 말라고 한다. 인생을 제대로 산다는 건 쓸데없는 걱정으로 나 자신을 가두지 않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삶을 바다에 비유해서 쓴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이 책을 조금 읽어보았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